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그일 때문에 좀 바빴던 것도 있고요. 녹화하기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었던 것도 있고, 제가 잔고가 현재 위기인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선 제가 제 매매에 대해서 사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쪽으로 저는 접근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었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드리겠고, 어떻게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냥 뭐 말씀드렸고, 잔고 위기는요, 지금 잔고가 제가 많이 파란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1%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거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놓은 대로 이제 매매를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이제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잔고는 이제 많이 밑으로 처져 있는 상황이 되었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매매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전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그죠? 그래서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으로 매매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만 하나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매매를 해볼게요. 매매를 해본다는 게 아니라 매매한 것을 이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은 저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 때문에 물려 있어서 매매를 잘 못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위치보다 위쪽에 위치해서 매매를 그냥 연습을 좀 해본 정도,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우선은 현재로서는 매매를 더 해볼 생각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삭 엔지니어링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삭 엔지니어링 종목을 계속해서 지금 추매를 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눌림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었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앞에 이제 수익을 냈었던 구간들도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하락을 했을 때 첫 번째 매수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이제 가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 종목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더 추매를 하고, 여기 왔을 때도 이제 추매를 한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었는데, 지금 뭐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KB 메탈, KBI 메탈,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들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종목들이 대장급에 해당을 했는데, 오늘 오히려 상한가를 간 종목은 세명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명전기를 매매를 저는 뭐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있는 뭐 주식은 없습니다. 없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이삭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은 KBI 메탈 혹은 대원전선 쪽에서 충분히 상한가를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세명전기 그리고 한전산업에서 상한가가 지금 나올 듯한, 한전산업을 볼까요? 네, 한전산업에서 오히려 상한가가 나올 듯한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눌림 매매를 종목을 골랐고, 종목을 고른 것 중에 성공률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제일일렉트릭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더 밑에서 내려오면은 매수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표시는 권리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매매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에서 매수했던 거를 여기에서는 매도를 하지 못해서 걸어놓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흘러갔다가 오늘 상승을 했을 때 이제 제가 걸어놓은 매도 위치에서 이제 매도가 됐고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제일일렉트릭이 올라갈 때 뭐 이삭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적어도 대원전선 정도는, 그리고 KBI 메탈에서는 반응이 있었어야 됐다고 판단하는데 일단은 반응은 없네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일단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드디어 폭염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AI부터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력이 계속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전이나 아니면 뭐 발전소라든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발전소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110V를 아직 쓰고 있는데,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220V로 전력 체계를 바꾸려고 한다 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만 한다면 굉장히 큰 정말 매우 큰 그런 테마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력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시대이다 보니까 결국엔 전기차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이 전력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야간에는 전기를 쓰지 않으니까요, 그 야간에 안 쓴 전기를 계속 모아놨다가 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ES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발전적인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배터리의 그런 기술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력 쪽은 테마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반등이 자연스럽게, 특히나 대장급이었던 종목들에 있어서는 반등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종목들의 그런 형태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되게 다양합니다. 그죠? 다양하게 어떤 종목은 반등이 세게 나온 적도 있지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서 많이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도 인베스트먼트는 시간이 걸렸지만 좀 올랐었고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 보면 뭐 대동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밑으로 더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화천기계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형포장도 마찬가지, 여기서 반등이 조금 있는 척했지만 옆으로 횡보하다가 살짝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약품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YCK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특히 피롭티스, YCKM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모양이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죠. 특히 화천기계라는 위치를 봤을 때 YCKM이라든지 화천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상승을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면 YCKM이랑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종목이 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는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 이슈들을 가지고 상승을 얼만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슈거리였는지에 따라서 반등하는 것도 시원하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11선에서 매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11선에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만 골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매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실제로 매매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동양철강 같은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했으면, 이날 특히 상한가를 들어간 날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흥국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단타로 접근해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하루 종일,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이러려면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위아래로 흔드는 것들을 지켜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언제든지 손절을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명전기라든지 다른 전기 종목들이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는, 결국엔 이슈가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계속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많이 눌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놓으면 다음에 매매를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비록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대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밑에 뉴스에 나오는데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들어간 것 같네요. 네. 결과적으로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41조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네, 지금 뉴스가 이게 하나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 관련돼서 지금 마치 우리 유전이 발견됐을 때 그 금액을 생각을 해보면 그 금액보다는 좀 적은 그런 사업 내용이긴 하지만 송전망 구축 사업에 지금 하나의 큰 이슈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선이라든지 그리고 전력 테마 쪽으로는 한 번쯤은 바람은 살짝 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네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조금 같이 상승하는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이것과 관련된 영상들은 제가 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매매하실 때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조금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저대로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매매를 잘 진행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